안전자산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분명히 지탱을 하고 있긴 한데 증시가 지탱을 하고 있지만 안 믿는 거죠. 누가? 큰 손들이 못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의 이동이 조금 공교롭게 굉장히 좀 날카로운 움직임이 있다. 올 하반기 3, 4분기와 3분기와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런 가장 긴 행보를 보이고 있을 때 이유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나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안전자산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도 분명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화생한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29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다우지수는 다시 변동성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초반에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태였고 보합권에서 움직였어요. 지금 시가를 보시면 나오지만 시가가 땡땡입니다. 땡땡. 제로 포인트고 장중 저가를 확인하고 또 고가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위아래 변동성을 주긴 줬는데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흔히 말해서 좀 지저분한 변동성이 나왔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보시면 가운데 중심을 잡아두고 위아래 등락만 반복을 하다가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사실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서 당연히 매물 출회가 되고 있었고, 매물 출회가 나왔다는 증거로 당연히 윗꼬리가 달린 모습 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제 왜 움직였느냐가 중요한데, 개장 초반에는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움직이지 못했던 건 재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피로도가 분명하게 있긴 한데 또 시장 자체가 견고하다 보니까 견고한 맛도 분명히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좀 많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눌림과 반등과 이 두 가지를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등했을 때의 이유는 연준 쪽이었어요. 연준 쪽이었는데 윌러 이사가 이제 발언을 했죠. 어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윌러 이사가 보통 이제 매파적인 경향, 매파라고 하면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매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매파적인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설까지는 지장이 없었는데 연설이 나오고도 사실은 그냥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어제 연설이 12시 5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연설이 끝나고 이제 Q&A라고 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의응답 시간에서 12시,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몇 분이냐면 이 시간대거든요. 12시 45분입니다. 12시 5분에 시작을 했는데 12시 45분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멘트 중에는 요 구간이 멘트 구간인데 멘트 중에는 별의별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통상적인 발언만 했었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발언이라는 건 뭐냐면 지표 계속 보겠다, 지표 계속 보면서 금리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Q&A 시간에 의도된 질문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내용 중에 금리 인상 어떻게 할까요? 올리지 않으실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더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연준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 안 할 수 있다. 인하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근데 너무나 뻔히한 이야기다. 뻔히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통상적 얘기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타이밍에 채권이 같이 움직였고요. 채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또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까지 봐서는 오늘 주가 돌아서겠나 싶을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또 그 뒤에 바로 또 누가 연달아서 붙었냐면 어제 굉장히 좀 복잡했었는데요. 어저께 바로 그 뒤에 또 매파적인 위원께서 또 바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었던 윌러 이사 같은 경우는 오픈된 발언이었고, 보험원 연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원 거는 Q&A가 없었다, 그러니까 Q&A가 오픈되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게 12시 45분이었어요. 12시 45분인데 시장이 지금 1시간 정도, 그러니까 12시 45분에 윌러 이사가 말씀을 하시고 튀어 올라간 다음에 1시간 동안 공백이 있었고, 그 1시간 뒤에 보험원 이사가 12시 45분에 같은 시간에 공교롭게 있었는데, 그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잘 오픈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다시 뭐 금리 인상해야 될 수 있다. 지표 아직까지 아니다. 너무 안정하지 말아라. 이런 발언을 또 하면서 어제 새벽 3시, 4시까지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하고 현재는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상승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상승권까지는 아니고 그냥 상승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뒤 아시아 증시가 마감한 이후에 다시 변동성이 발동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박스에 좀 갇힌 상태다. 완전한 박스에 갇혔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저녁에 시장을 좀 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좀 봤는데, 그러니까 올해 증시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증시를 좀 보면 지금 이렇게 다 봅시다. 요 구간대인데, 올해 증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죠. 이 구간인데, 지금처럼 가격 행보를 한 게 지금 거의 올 2월달 때 12,000대 있었던 구간에서 행보했던 구간을 제외하고, 이 정도에서 고점이든 저점이든 관계없이 행보를 한 기간이 가장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행보가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표 얘기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지표는 나올 거 다 나오고 있고, 오늘도 PC가 나오고 있고 연준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국 시장의 생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공격적인 드라이빙도 안 나오고요. 공격적인 드라이빙이란 건 뭐냐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더 들어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미국은 이제 연말인데, 연말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정산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펀드 매니저들 계시죠? 펀드 매니저님들 계신데, 뭐 제 지인들도 많이 펀드 매니저들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급여가 단순하게 지정된 지정급여만 받는 게 아니고 뭐도 받아요? 성과급도 받잖아요. 성과급. 근데 이제 트레이더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의 성과가 뭐예요? 매매를 해서 난 결산이 펀드 매니저들의 결산 수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산 수익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이 이제 11월 29일이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12월 달이 되면 이제 결산식입니다. 근데 결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결산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고 있는 거를 팔아야서 현금화를 해야 결산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평가 수익이 많이 나는 걸 그냥 지키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산식이라서 자금 자체의 이동량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하단 거래량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우상을 하고 있고, 또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드랍되고 있거든요. 신규 거래가 지금 죽어 있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와 매도 모두가 지금 거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매수와 매도가 모두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거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앉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유독 지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29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29일이고 내일 30일이에요. 그럼 이제 11월 29일, 11월 30일이면 뭐가 있어요? 월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 수익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터트리는 부분이 나오고, 터트리는 걸 정리한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끼리 쓰는 은어로 말씀드렸는데, 터트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야 하면서 거래량이 아마 유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짙은 박스권이라서 저도 사실 어저께 이 구간에서 코멘트를 거의 못 드리고 한참 있다가 저도 1시가 넘어서 코멘트를 내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박스권에서 너무 등락만 하니까, 박스권에서 뭐 거의 뭐 살자고만 하니까 특별하게 드릴 것도 없고,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별하게 드릴 코멘트가 없습니다. 현재 구간 때는 분명한 건 이제 박스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박스권이긴 한데 이제 좀 조심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국채가 빠지는 거는 뭐 지금 연준 쪽에서 발언을 하니까 국채 부분은 이건 뭐 용인해야 됩니다. 뭐 국채가 지금 다시 뭐 급등하거나 이럴 확률이 5.0까지 국채가 가겠어요, 지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연준에서 발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채는 어차피 이 정도 스테이블하는 구간, 4.75에서 4.3, 4.4 요 구간대에서 스테이블하게 좀 움직일 확률이 높고요. 근데 이제 국채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골드인데, 시장의 자산의 움직임들이 그쪽으로 좀 쏠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격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구간의 분위기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대에서 금 가격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도 랠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밤에 랠리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일봉을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유를 해드렸지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행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나는 안전한 거 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죠. 선물도 마찬가지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숙명이겠죠. 근데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같이 갖고 한다? 해지성으로 놓고 보기에도 비중이 너무 크고,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산의 이동 중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집중된 거래를 보셔야 돼요. ETF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한 지가 지난주 후반이거든요. 그래도 그 기간을 제외하고 놓고 보더라도 지금까지도 계속 거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분명히 지탱을 하고 있긴 한데, 증시가 지탱을 하고 있지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누가? 큰 손들이 못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산의 이동이 조금 공교롭게 굉장히 좀 날카로운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본인의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시장을 보면 되겠지만, 그냥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데이터 움직임이 분명한 것은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요인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장도 느끼셨겠지만 무슨 현상이 좀 있냐면 쉽게 못 올라옵니다. 쉽게 못 올라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런 구간들, 지금 앞선 구간들과 지금 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에 좌측에 있는 이런 구간들은 흔히 말해서 그냥 묻지마 올라오기를 했어요. 아, 몰라 왜 물어봐. 몰라 왜 물어봐. 몰라 왜 물어봐. 몰라 왜 물어봐 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치고 갔다고 하면, 지금 벌써 이 구간 때부터 현재 딱 멈춘 자리가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 라인부터 이렇게 라인을 갖고 가보세요.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시면 여기부터는 못 움직이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상승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방향성을 갈팡질팡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차익 실현 구간이고, 차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타이밍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번 달 특히 올 하반기 3, 4분기와 3분기와 4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런 가장 긴 행보를 보이고 있을 때 이유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나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안전자산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점도 분명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측면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시장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분명한 것은 늘상 지나고 나면 보입니다. 시장은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랬지라는 게 분명히 항상 보이죠. 하지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 그림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보이지 않는 답안지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맞추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맞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틀렸던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이번 달 말일까지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변동성은 요즘 시장이 아시아장 때는 거의 흐지부지합니다. 아시아가 지금 혼조세인 것도 있고 최근에 아시아가 계속 혼조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이 지금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유럽도 거의 배제입니다. 미국은 미국만의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즘은 평상시처럼 주간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는데 오후장 승부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겠지만 오전에는 또 약간 초오후에는 좀 몸 관리하시면서 좀 휴식을 잘 취하시고 좀 오후장에는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녁부터 또 경제지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제지표 내용이 좋냐 나쁘냐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요즘 경제지표 이게 경제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하면 시장은 벌써 다 사라졌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 시장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지표가 나와도 왜 시장이 오르냐? 금리 안 올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지표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말장난,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시장의 참여자들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저 역시 시장에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